세계 각국의 전방위 금융경제 제재에 러시아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러시아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에너지 제재까지 단행하는 초강수를 뒀죠. 따라서 러시아 경제는 오늘 3월 16일 디폴트 수순을 밟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경제적 디폴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중국의 군사적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압박하며 만약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말에도 중국이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개인적인 친분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역대 최고의 협력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의 드론 폭격기를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현재 러시아가 전쟁에서 예상과 다르게 밀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 초기부터 요구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올림픽 기간을 참아줬으니 그에 따른 것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도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와 석유를 싼 가격에 수입할 전망인데요. 나날이 거세지는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로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석유 등을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양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에 기대가 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국제사회에 러시아를 말릴 수 있는 나라는 자신들뿐이라며 기세가 든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모든 예상의 조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줄 알았던 러시아 군사력이 뜻밖의 고전 중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기회로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예전과 다르다며 현재 고속 스텔스 드론 FH-97과 전자전 드론 FH-95 등 첨단 무기를 갖췄다며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준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득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드론 무기는 미국의 크라토스 XQ-58A 발키리와 비슷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자전 무장정찰 드론 FH-95는 중장거리 드론으로 12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앞서 에어쇼에서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J-20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무기들을 실제 전투에 사용해 중국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의 서방의 제재를 의식해 러시아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아 러시아의 경제가 디폴트를 맞이한다면 그동안 중국이 수입하던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엄청난 자원 공백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서로 협력해 다른 루트를 찾을 수 있다지만 중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꼬여버려 모든 것이 백지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푸틴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푸틴 대통령이 분노 장애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한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적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미팅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푸틴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의 정신상태를 긴급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 이전의 푸틴은 기회주의적이었지만 상당히 치밀했으며 계산적이었습니다. 2008년 조지아를 침공했을 당시 파죽지세였음에도 수도 트빌리시는 공격하지 않고 멈췄고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을 때도 돈바스 너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서 푸틴이 핵카드까지 꺼낸다며 멈출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참모들은 6m짜리 길쭉한 테이블에 멀찍이 앉아 보고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 국가정보국 부국장을 지냈던 베스세너는 신문에 푸틴은 지나치게 욕심냈다가 발목이 잡히면 더 밀어붙이는 타입이며 독재자는 물러나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물러날 수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무리 푸틴이 버틴다고 해도 점점 전쟁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일 미국의 전직 유럽 주둔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중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열흘가량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에서 14일 내 물자가 결국 고갈돼 우크라이나에서 퇴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 한 고위 소식통도 러시아군이 완전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에서 14일 남았다고 말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개시했지만 3주가 되도록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세계 국방 순위 2위의 러시아가 25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채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는 시리아 용병 4만 명 이상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용병이 아직 전선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용병 약 400명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캠프에서 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용병 4만 명 이상이 입대 신청을 했으며 러시아가 이들에게 봉급과 특전을 약속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점점 각국의 용병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현재 용병을 모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지원을 기다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생각지 못한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은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실제 전쟁을 해본 경험이 매우 적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중국의 최대 약점은 45년간 실전 경험 제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해군전쟁 대학의 교수인 나일리 골드스틴은 중국군의 경험 부족은 급속한 군 현대화 작업에서 큰 구멍이며 이는 군사 퍼레이드의 신무기들로 쉽게 메워질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마무리 짓고 2049년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지만 전투 경험 부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5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즉, 장교나 지휘관들이 전장에서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상습 지휘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작전 결정을 내리고 병력을 배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군에서 전쟁 경험이 있는 장군은 중국 중앙군사의 합동참모부장인 리쩌청이 유일합니다. 미군이 장군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전투지휘 경험자가 수도 없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미국은 2001년 걸프전 이후 10여 나라에서 전투를 하며 여러 첨단 장비를 긴박한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한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또 이를 계속 테스트해보다 실용적인 경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티머시 히스는 항공모함만 해도 미국은 80여 년간 운영하면서 각종 전술, 전략 개념을 발달시켰지만 이제 막 시작한 중국에는 원칙이나 별도의 전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실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실전 경험 없는 중국이 계속해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나오니 미국도 한번 중국의 위력을 관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군의 수준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전술과 무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러시아에 대한 도움을 확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의 전력을 공개해버리면 자신들의 손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더불어 미국이 자신만만한 것은 전쟁 주최국인 러시아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국민들은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를 맞으며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있고 눈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해도 국민들마저 돌아선 상황에서 얻는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300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영토도 방대하죠. 현재도 물자 보급 부족으로 전쟁이 진행이 안 되는데 국가 유지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자립불능이 된다면 중국은 계산해놓은 이익이 모두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러시아와 함께 서방의 제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는 중국이 어떤 노선을 택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